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두 분 발견하셨을지 먼저 운용현님의 특징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가장 업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화학업종입니다. 그중에서 대한유화를 가져 나왔습니다. 네, 대한유화 운용현님 자주 보시는 종목이시죠? 네, 보고는 있지만은 네. 제가 그 NCC 계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석유화라든가 작년도부터 사서는 안 되는 업종으로 얘기를 사지 말자. 그렇죠. NCC 쪽은 좋지가 않다.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예, 맞아요. 그런 쪽 시각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가 왜 올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강세를 보이니까 업황이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쪽도 뭐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유가 강세로 인해 가지고 네. 주요 원재료가 NCC 계열 주요 원재료가 납사하지 않습니까? 원재료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현재 제품 가격 자체는 여전히 지금 수요 약세에 따라 가지고 제품 가격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4월 달에, 5월 달에 스프레드 마진이 314불 정도 좀 되는데 1분기 때 한 320불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는 원재료인 납사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가격, 이 회사의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은 폴리에틸렌 쪽이거든요. HDP를 중심으로 하시고 P라든가 PP라든가 그다음에 MEG라든가 관련이 주력 합성 수지들이 주력 제품인데 관련 제품 가격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약세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약세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 폭 자체가 좋을 리는 없죠. 좋을 리는 없어. 현재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 1분기 때 적자가 났거든요. 워낙 스프레드 마진 폭이 자체가 약하고. 근데 현재까지는 2분기도 1분기보다 스프레드 마진이 거의 비슷해요. 그 약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도 거의 적자 수준 내지는 소폭 흑자 전환이라든가 그 수준밖에 전개가 안 된다는 거죠. 작년도에 대한유화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1,700억 정도 났을 건데 올해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10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작년도 1,700억인데 현재 가이던스는 한 500억 정도, 559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바닥이냐 업황 여기 이제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업황 바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바닥은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좋아지는 속도 자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전개가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석유 업황이 좋을 때는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질 때가 좋은 건데 지금 유가의 상승 부분 자체는 수요가 증가돼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석유화학 수요가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또 덩달아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현재 유가 상승 자체는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의 제한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런 부분이 영향이 크거든요. 여전히 경기 부분 자체는 최근 침체기가 나올 정도로 부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 다만 최근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중국 경기. 최근에 중국이 5월달 PMI 지표를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4월달에 저점을 찍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됐거든요. 4월달에 47.1이었는데, 47.5였는데 지금 49.6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최근 들어서 중국이 6월달 들어서 상하이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하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에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5월달에 좋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업종이 건설기계 쪽이고, 그래서 건설기계가 지금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화학업종, 그 다음에 철강업종인데, 철강업종이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간 이유 자체가 철강업종은 엔화 약세 때문에 피해주로 자동차와 더불어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중국 관련 쪽보다는 중국 관련 쪽에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한다면 건설기계가 먼저 움직임이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 자체도 긍정적으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 자체는 업황은 저도 바닥은 어느 정도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고 또 국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한 NCC계 회사들 자체는 실적 자체는 수익성 지표 자체는 뚜렷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워낙 주가가 싸거든요. 그냥 PBR 지표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거의 0.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주가는 안 빠진다. 다만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면 충분히 하학업종은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하면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게 저는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권에 서서히 그동안 NCG계 하학업종 자체는 약간 비관적으로 봤지만은 좀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 쪽에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매수는 그럼 아직 아닌 거죠. 슬슬 네, 좀 그렇죠. 보면서 매수 타진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NC접시들 지금 납사 수익성 약화 전망에 진땀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하게 지금 대한유화가 튀어 올랐는데 업황 바닥은 확인될 듯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스피디하지는 않을 거다. 요거를 요점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요건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